저희 아버지께서 인도를 걸어가시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횟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횟집에서 인도로 물을 뿌리고 있었고 날이 추워서 물이 바로 얼어버려서 아버지와 누나가 길을 지나가다 아버지께서 얼음에 미끄러져 다치셨다고 합니다. 물을 뿌린 사람이 아버지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지만 누나가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말한 뒤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처럼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또 피해 배상은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사실 이런 일 종종 발생하게 되잖아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빙판이나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게 되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뭔가 양쪽 다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쟁이 발생해서 이제 소송으로 불거진다면 양쪽 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양쪽 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CCTV를 가리기 위해서 증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상담자님께서도 지금 CCTV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CCTV 같은 증거 자료가 있어서 그 가게에서 넘어진 게 맞다. 그 가게가 이제 책임지고 있는 공간에서 이제 사고가 난 것이 맞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니면 목격자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현장 사진이라든지 CCTV까지는 확보를 못 하셨다면 뭐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증거는 사실은 소송으로 들어가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CCTV 외에도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과실상계로 비율을 따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가게 쪽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선 뭐 판례 같은 것들 보면은 가게에서 물을 뭐 청소하면서 물을 뿌린 적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횟집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은 뭐 소송까지 가시기보다는 이제 나는 치료비는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얘기로 먼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치료비 정도는 주실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얘기로 안 되면 나아가는 방법이 내용 증명이고 내용 증명으로도 이제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답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으로 가시는 절차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네. 이럴 때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되냐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변호사님 참 많잖아요. 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사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네. 있지만 하지만 또 내용 증명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내용 증명 먼저 보내는 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희가 구두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구두로 이야기한 거를 이제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뉘앙스나 뭐 그때 뭐 다툼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청구하는 부분이 약간 희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시적으로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라는 부분을 증거로 이제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소 제기 전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용 증명이 아직까지도 법원에서는 가장 이제 명시적이고 이제 진지하게 내가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문자나 뭐 물론 그런 것들도 요즘엔 증거가 다 되기는 하지만 그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한번 보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병원비 외에도요, 네. 추가적으로 좀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제 뭐 약간의 위자료, 그다음에 치료비, 그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일신 수입 같은 것들이 이제 손해배상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소송으로 만약에 이것이 정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하는 쪽, 그러니까 원고 쪽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요, 사고 전에 이미 다쳤던 곳을
또 다친다거나요. 횟집 직원이 물을 뿌리고 있었던 거를 미리 보셨다거나 네. 횟집 앞을 지나가던 시간이 아주 늦은 저녁이었다. 잘 보이지 않았다. 네. 이런 외부적인 사정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보통 이런 사건들은 이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100%다 피고한테 인정하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릴 때 과실상계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과실상계라고 해서 피해자의 부주의와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서로 감면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뢰인 분이, 요 상담자분이 빙판길에서 부주의했던 점이 있다면 그 부분, 뭐 지금 횟집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날씨가 추운데 이게 얼 것이라는 걸 예상이 됐었는데도 이제 물을 뿌렸다면 뭐 그런 부분의 책임, 요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게 돼서 퍼센테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언제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시효라고 하잖아요. 네. 이 시효 놓치면 안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간략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소멸시효는 이제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적으로 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생각하고 난 10년 지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보통은 이제 그 날을 이미 내가 다쳤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3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이런 걸로 형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형사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형사 사건 확정되면 민사 사건 해야지. 변호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민사 청구를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손해배상 청구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날로부터 3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법률 팁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다치셔서 굉장히 조금 힘드신 상황일 텐데요. 사실 내가 이 횟집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치지도 않았고 그러면 제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일도 했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손해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소송으로 나아갔을 때 뭐 50%, 뭐 60%이 정도만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이제 기억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00%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소송하면서 이제 오히려 손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좀 다치신 부분도 좀 빨리 회복하시고 손해도 좀 원만하게 잘 합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